성종실록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8일 이모 세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평안도 절도사 오순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번에 사람과 가축이 사로잡혀갔다는 계본을 살펴보고는 내가 매우 가엾게 여기며 또 매우 노하고 있다. 건주의 적이 2번이나 침구했으나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분심을 품고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흉악한 계획을 끊임없이 행할 것인데 경은 진장과 더불어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여러 번 변방의 통수를 이뤄서 나의 적자를 적의 종으로 만들게 했는가? 그늘에 일어난 일은 누구가 그 허물을 막겠는가? 사로잡혀 간 사람과 가축은 자세히 찾아내어 제 고장으로 올려보내고 아래도록 할 것이며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은 포치를 배나 더하여 전일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8일 이모 네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평안도관 절사 유지에게 글을 내리기라. 지금 도원수와 부원수가 만약 기회를 다시 변화에 응하여 각진에 빨리 도착한다면 그 2일 이상을 머무른 군사에게 산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8일 이모 5번째 기사 오순에게 글을 내리기를 그늘에 강변의 사람과 가축이 자주 약탈당하고 사로잡혀간 것은 오로지 진장이 척후를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농민을 수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저 적들이 숲속에 몰려 들어와서 형편을 엿보고 있다가 약탈하고 사로잡아 간 것이다. 그러므로 진장은 각기 농사를 짓는 곳에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가서 적이 숨을 만한 곳을 수색한 후에 농민을 들여 나가도록 허가하고 강가의 숲이 우거진 곳은 또한 모두 베어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8일 이모 6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권유가와 사례기를 정해는 경영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장신의 심술은 성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론을 당했는데도 갑자기 서용하도록 명했으며 이조에서도 또한 의견을 주장하여 아뢰지 아니했으니 정해와 이 장신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아울러 이조의 관음까지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순도 그 아우를 감화시키지 못했으며 주공도 오히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했으니 이는 정진이 불초한 것이요 정해의 죄가 아니다. 이 장씨는 그 인물이 쓸만한 까닭으로 내가 명하여 이를 임용한 것이니 이조에서 만약 대간이 논박한 이로서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의 명령이 대간보다 가벼운 것이 된다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9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유인과 장령 표 연말과 지평 유경이와 사례기라 삼가 전지를 보건대 윤필상과 어세겸이 무함을 입었음을 중에 널리 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신등이 사실이 아닌 말로서 성상께 무고한 것입니다. 신등은 보통 관원이 아니니 관직에 나아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이 무슨 심산으로 와서 아뢰는가? 진실로 사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유인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태상이 무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신등의 말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백관을 교철하고 있으므로 임무가 가볍지 않으니 관직에 나가기가 실로 어렵겠습니다 하고 표현만 홀로 아뢰기를 신은 전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곧 어세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홀로 와서 먼저 아뢰는 것이니 신이 관직에 나아가기는 더욱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잘못 듣고서 잘못 전하여 재상을 헐뜯어 혹은 소인이라 일컫기도 하고 혹은 간사하고 기만한다고 일컫기도 하였는데 재상이 논박을 당하여 또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까닭으로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 것인데 경등이 이념하고 와서 비하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니 표현말이 아뢰기를
신이 들은 말은 최강과 다름이 없으니 신은 감히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최강은 잘못 들었고 그대의 들은 바도 또한 이와 같으나 내가 조에 대하여 책망을 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굳이 사직하니 바꿔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유인과 유경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표연말과 더불어 모두 한 가지로서 피하기를 청했는데 신등만이 홀로 관직에 나아가기 편안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최강과 표연말이 모두 이상에게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고 여긴 까닭으로 최강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표연말은 관직에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표연말이 이념하고 굳이 사직함으로 내가 받고 임명하도록 명했던 것인데 경등과는 이것과는 다르다 하였다. 사관은 적은 권유가와 사례기를 지금도 근데 표연말을 받고 임명했다고 하는데 표연말의 말이 혹시 비록 중도에 지나칠지라도 그러나 대간이 국사를 말한 것으로서 채직을 당했으니 국가의 대체 어떻겠습니까? 김기소는 장량 현감으로서 지적이 하등에 있어 파면되었는데 지금 도총부 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쉽고 십상이라도 한 작업을 제수하는 데 불과할 뿐인데도 김기손을 지금 어포미 관직에 제수하였으니 지나친 듯합니다. 정혜와 이창신의 일은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과 아우의 사이에 잘 처신하였을 것이니 어찌 형과 더불어 서로 잘 지내지 못했겠습니까? 경영관은 군주의 덕을 보양하니 신은 진실로 그가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씨는 재물을 탐취했으므로 또 한마당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 파면하기를 청합니다. 또 오수는 한도의 주장으로서 능히 방비하지 못하여 적이 침범하는 병구를 여러 번 초래했으니 주를 다스리고 양장을 선택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기를 청합니다. 또 지금 병주를 징발하기 때문에 민간이 소요스러우니 여로도의 전만은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표현말을 받고 임명하는 것은 국사를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영의정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상이 어찌 미관과 더불어 말했겠는가. 최관은 본래부터 북방 정교를 가하여 중지시키려고 그 말을 잘못 듣고서 사헌부 안에 전하여 널리 퍼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표현말도 또한 말하기를 들은 바가 최강과 서로 같습니다고 하면서 억척한 말로 재상을 헛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제를 내려 중요히 유시한 것인데 표현말은 오히려 옳다고 고집하여 사직하기를 청하여 신은 이상에게서 친히 들은 것이며 동료들이 전해 들은 것 일과 같지 않으니 결단코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받고 임명한 것이지 편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기손의 일이 과연 논박한 바와 같다면 전조에서 어찌 주의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정의를 진실로 성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순재와 주공도 그 형과 아우를 능히 감화시키지 못했으니 일찍이 성인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정혜는 비록 착한 사람이지만 정진과 같은 불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이 장신의 아내가 매우 악하다고 하는데 이 장신이 어찌 능히 그 아내를 감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미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죄를 받고서 산직에 있은 지가 4년이나 되었으니 지금 비록 서용하더라도 지나친 일은 아니다. 정혜와 이창씨는 끝내버릴 수 없는 만한 사람은 아니다. 오순의 일은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 내 생각에도 또한 적이 침범하는 병과가 뜻밖에 나왔다면 그만이겠지만 지금은 두 번이나 적의 노략질과 사로잡힌 일을 당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오순이 비록 방역을 지시하였지만 진작에 명령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그 진작은 이미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오순의 경우 적과 대진하면서 장수를 바꾸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에 채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대간이 매양 마피를 점거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풍제가 있다든지 혹은 헌제 혹은 수제가 있다든지 하면서 모두 이를 정지시키기를 청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의 마정이 더욱 소홀해졌으니 그일에 가려낸 전말을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은 사변이 많으니 하삼도 외에는 마피를 점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전시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꽃길이다. 성전시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하직하니 견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대저 오랑캐는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므로 선동하여 별난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그들의 변하지 않은 성질이다. 원대한 의견을 자세히 구하고 깊은 계획을 낱낱이 가려보건대 옛날의 제왕들은 기미의 정책으로 대우하여 중하의 침범을 방비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것이 곧 떳떳한 도리였다. 어리석고 불손한 이 야인이 함부로 우리 국경에 인접해 있으므로 조정께서 처음 건국한 이래로 좀 도둑을 찌를 해오면 금수로서 이를 용납하였으며 이 말을 땅에 대어 절을 하면서 번신이라 일컬으면 예양으로서 접대한 지가 오래되었다. 지난번에 변방의 신하가 공을 구하고자 한 것을 연유로 갑자기 헌단을 만들어 텀을 타 몰래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변성을 공격하고 포위하고는 수초와 가축을 따라와서 우리의 농민을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으며 텀을 엿보고 잇따라 침범하니 전쟁을 알리는 경문이 날마다 들리게 되고 방자에 함부로 흘겨보는 형세가 매우 심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여 막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경은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 원대하고 속세를 떠나려는 뜻이 웅장하여 평소부터 유자의 기상을 가진 위에 대장의 방략까지 겸해 가지고 있어 지내나가 변방의 관문을 지킬 적에는 인덕과 위명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들어와서 병마는 권병을 맡을 적에는 술자리를 베푸는 온화한 모습이 있었다. 내가 그대의 덕을 가상히 여겨 부호를 주면서 서북지방의 방수하는 한 가지를 모두 경에게 위임하니 부장 이하 대수 군관과 사졸로 군대가 있는 자는 경이 군령으로 종사하여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벌을 주도록 하라. 도성 밖의 임무는 내가 꿇어 앉아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본받으니 군제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경이 손으로 머리를 막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꿇어 앉아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은 한나라 문제 때의 신하인 풍당이 문제와의 대화에서 인용한 것이다. 옛나라의 제왕은 출정하는 장수를 보낼 때 수레를 밀어주면서 나라 안의 일은 내가 다 다스릴 터이니 나라 밖의 건 장군이 다스리시오라고 한 것을 말한 것이되 나라 밖의 일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성조실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직제학 정회가 상서하기를 신이 전일에 송사에서 처음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았으나 백자가 집을 다툴 때는 를 당하여서는 신이 능히 막아 그치지게 하지 못했으며 중수가 신에게 송사하는 날에는 미쳐서 신이 분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이는 신의 주의입니다. 대간이 논액한 바가 신의 병통을 바로 맞췄으니 신의 관직을 갈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정혜가 두 분이나 아래어 굳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말한 것은 옳다. 그러나 순제는 상이었고 주공은 관숙과 채숙이 있었으니 만약 우애를 하지 않은 아우가 있으면 비록 성인이라도 능히 감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대를 순죄와 주공에게 비교할 것은 아니나 일은 같은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종시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양계에 사변이 많으니 병조를 징발할 즈음에 폐해가 진실로 많을 것이다. 그늘의 승지가 말하기를 장벌에 따라가는 사람이 스스로 보정을 차지하여 백성의 재물을 침탈합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작은 폐해이겠는가. 만약에 승지가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승정원에서 만약 없애기 어려운 폐해를 들었다면 자세히 아뢰고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동부승지 주위가 아뢰기를 김기수는 장원급제를 하여 감찰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또 병조 좌랑을 지냈으므로 비록 혐직을 당했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승서했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병조의 실수다. 사관원의 사렘바에 의하여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50억 원,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6번째 기사. 의정부 검상 이균이 당선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수령의 전최는 3번 중등이 된 사람은 파직시키고 2번 중등이 된 사람은 임기가 차면 복록이 없는 관직에 사용한다는 것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번의 도목정사에서는 2번의 중등으로 겨우 3년을 지낸 사람을 모두 퇴직시키니 이는 3번 중등은 편출하는 법이 없는 것이며 경국대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2번 중등인 수령은 퇴직시키지 않을 것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2조에서 말하기를 2번 중등인 수령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임기가 차더라도 복록이 없는 관직이 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마음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니 만약 퇴직시키지 않는다면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퇴직하도록 명하였다. 이런 뜻을 다시 정성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7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난 초하루에 비가 두루 흡족하게 내려 농사가 장차 풍년이 될 듯하다. 지금 이삭이 펠대를 당하여 열흘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근심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도내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것과 농사의 결실과 결실되지 않은 것을 속히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8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 등에게 유지와 절도사 오순에게 글을 내리기를 금년에는 본도에 사변이 많으므로 전례에 따라 바치던 매와 개는 마땅히 다시 봉진하라는 명령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만 수령들이 봉진한다고 핑계하고 예전과 같이 징취할 것이 염려가 되니 경은 그것을 엄격히 금지시키라 하였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0일 갑신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벼가 이삭 펠대를 당하여 열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경외에 명하여 비가 오기를 빌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1일 을유 첫번째 기사. 의정부 검상 이균이 당상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2번 중등인 수령을 퇴직시킨다면 이는 경국대전의 파면당하는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조에서 비록 이르기를 2번 중등인 수령이 반드시 마음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고 하지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2번 중등인 사람이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중등을 더 해야 할 것이니 복록이 없는 관직도 오히려 얻지 못할 것인데 어찌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마땅히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근본 동모정사에서 채직을 당한 사람은 그만이겠으나 지금부터는 2번 중등인 사람은 채직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1일 을유 2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양변이와 쌀이기를 6월 초부터 8월 20일까지 잡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경년은 몫이 도움되는 잠깐 동안이라도 진강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조화와 조참은 아침 기운이 맑고 서늘하니 정지하지 않기를 청합니다. 또 가뭄이 심하니 술을 금하기를 청합니다. 김기소는 평직을 당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승서두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의 형 김준손이 2조 조랑의 직책으로서 병조에 청탁한 것일 것이니 병조로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권비는 학관으로 항상 성경관에 근무하였으나 2년이 지나지 않아 사과에 서용되었으니 경국대전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또 정회의 관직을 갈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조화와 조참은 아랜 바에 따르겠으며 주금은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 정회는 채직시킬 수가 없다. 김기소는 만약 그의 형 김준손이 청탁하여 승진 서용한 것이라 한다면 그 말은 꿈인 것 같다. 권대는 학관으로 항상 근무했으니 군직에 서용하는 것이 법에 있어 무엇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1일 을유 세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탁이 와서 오순 표연말 정회 이 창신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오순은 내가 처치하게 달려있고 표연말은 들은 바가 최강과 다름이 없고 의정부에 내린 전지에서도 또한 표연말 등의
잘못 들은 것으로 인정했으니 표현말은 관직에 있을 수가 없으며 또 사면하기를 굳이 청하는 까닭으로 채직시켰으며 정혜와 이창씨는 이런 전에 이미 다 말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경년에는 주서가 입시하지 못하니 만약 상고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에서 이를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서를 사관의 예의에 의하여 입시하여 기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바로 인하여 조화의 조참을 회복하도록 명하셨는데 상상의 옥체가 평소부터 서증을 앓고 계시고 지금 더운 기운이 한창 성하니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 아침에 서늘함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조중의 일을 보살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대간이 아랜 바는 비록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도 오히려 따라야만 할 것인데 하면 이런 것이겠는가. 만약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면이와 사례기를 지금 무죄가 있는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가도록 하니 저들이 생각하기를 사지에 나아가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또 생각하기를 만약 공을 세우고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다시 수령에 임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는 정벌에 나가는 행장은 모두 관무를 사용하여 길을 떠나니 들어가 정벌하는 동안에 비록 임시 관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마음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경관으로 가라 제수하여 들여보내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김기손과 권빈의 일을 논핵하니 선교하기를 정벌에 따라간 수령들은 아랫바에 따르겠다. 김기손을 승사한 것은 병조의 한때의 실수의 일뿐이니 어찌 사정이 있겠는가. 권빈의 군직 임명도 또한 한때의 특별한 언전일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일의 전교에 허호는 삼복한 것을 빨리 아래에 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무릇 참되시란 반드시 추분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니 허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허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삼복할 것을 빨리 아래라고 말한 것은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서 형벌을 집행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다. 허운의 주연은 진실로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하나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는데 지금 만약 차명에 처한다면 온뚱이와 목이 따로 있게 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등이 모두 사약을 내린 고사로 의논의 아래니 임금이 교영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우는 젊을 때부터 국마를 학습하여 무반으로 출신하였는데 군공으로 당상관에 승진되고 여러 번 전직하여 형조참에 이르렀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 장원부사, 밀양부사가 되었다. 문자를 졸고 말고 일을 처리하는데 민첩하여 자무 현능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상품이 욕심이 많고 교활하여 꾀가 많았으므로 마침내 이런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일에 밀양을 다스릴 적에 관국을 배에 싣고 집에 수송했다는 말이 실제로 빈말이 아니었는데도 꾀가 많았으므로 인하여 죄로 면하였다. 추관 정석견이 그 술적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허혼의 화는 실제로 정석견이 터전을 만드신 것이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좌부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쪽 오랑캐가 짐승 사냥을 핑계하고서는 가까운 땅에서 끄리낌없이 돌아다닌데도 국가에서는 보통 있는 일로 여기고서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헌이 헌단을 만든 일로 인하여 분심을 품고서 포학을 자행하니 비록 은혜로서 이들을 대우하더라도 언덕을 느끼지 않으니 이들을 대우함이 비록 박하다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본위에 하유하기를 너희들은 사냥하는 일을 명분으로 삼아 강변에 둔을 쳐 모여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심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는 몰래 강을 건너와서 침범을 하였다. 이 때문에 너희 관학야 변장에게 살해를 당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감히 전과 같이 우리 경내에 눈을 쳐 모여 있는 자가 있으면
맞이 못해 내쫓을 것이다고 하며 이와 같이 계유한 후에 가까운 지경에서 짐승을 쫓는 자가 있으며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엿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변의 사람들도 모두가 말하기를 만약 우리들로 하여금 저들을 잡도록 하더라도 무엇이 어렵겠는가라고 하며 이 극견도 또한 이것이 매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도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다. 마땅히 여러 재상들에게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이우지가 치게하기를 이달 초 1일에 적이 자피선을 타고 창성 땅에 몰래 들어와 절반을 나눠 그 배를 지키게 하고 50여 명은 우리 수호군의 패두 최윤형 등과 서로 싸웠는데 부사 이영산이 군사를 거느리고 빨리 도착하 힘을 다하여 싸우니 적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최윤형과 이형산이 전후에서 싸우니 적으로 화살이 맞은 자는 20여 명이나 되었고 우리 군대는 다만 최유형만이 화살이 맞았을 뿐입니다. 때마침 밤이 깊고 구름이 어두웠는데 살펴보니 적은 180여 명이나 되고 자비선은 63척이나 되었는데 적이 강을 건너가서 손으로 그 배를 부수었으므로 즉시 활을 잘 쏘는 사람 이삼복 등 7인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서 배를 향하여 활을 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7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오랑캐들이 가까운 지경에 눈을 치고 모여서 서로 쉬면서 번갈아 나오는 것인지 또한 각기 그 구혈로 돌아갔다 또 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물이 불어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만약 얼음이 얼게 되면 반드시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올 것이니 어찌 참 앉아서 그 유혹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은혜로서 대우했는데 이미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지 못했으니 비록 이들을 대우하기를 박하게 하더라도 또한 어찌 더욱 방사하겠는가. 또 원수도 또한 그 소효를 바로 공격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장에게 알리지 않고서 이를 일으킨다면 우리 함께가 반드시 중국에 주문할 것이다. 나의 생각에도 주장에게 하유하기를 너희 관하가 짐승을 사냥한다고 핑계하고는 우리 경계에 눈을 쳐 모여 틈을 타가지고 폐해를 끼친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후부터는 짐승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삼아 가까운 경계에 눈을 쳐 모여 있는 자는 변장으로 하여금 찾아 토벌하여 죽여 없앨 것이니 너희는 이를 알아야 한다 하며 이와 같이 계유한 후에 원수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가서 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승부와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라였다. 심해 등이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니 전가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살펴보는데 혹은 말하기를 물이 불고 풀이 우거져 맞이에 공격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는 무리는 배가 없으니 군대를 건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는 전쟁은 먼 곳에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한다. 그러나 오늘 의논은 다만 정벌할 수 있다는 것만 의논했을 뿐이다. 좌의정의 의논은 원수가 이미 명령을 받아 가지고 떠났으니 그 수비와 토벌을 오로지 전부 맡겨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의논이 매우 옳다. 내 생각에는 도원수로 하여금 공격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강을 건너가서 맞이해 공격하지만 만약 혹시 형세가 어려우면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대이유는 기회를 타서 잘 처리하는 데 있을 뿐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원수에게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심해 윤필상 윤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주장에게 먼저 개유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과연 추장을 개유하지 않고서 먼저 토벌한다면 적이 반드시 중국에 호소할 것이니 우리가 만약 주문하여 명령을 기다린 후에 이를 일으킨다면 더딜 듯하다. 마땅히 주의 지은 자를 정벌하는 뜻으로 유서를 만들어 도원수에게 보내어 믿을만한 김주성가와 같은 사람에게서 맡겨서 추장에게 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영안부터 평사 이세경이 사로잡힌 달생 등 사면을 거느리고 오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이세경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도의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이세경이 아뢰기를
단천길성 북청 등지에는 씨앗을 뿌릴 때 마침 가물어서 벼의 싹이 선 것이 드물었으나 지금은 조금 여물었습니다. 육지는 전년에 대비하면 흉년이 들었으며 영흥 이남은 무성했습니다. 신이 올 때 육진이 조금 가물었으나 영흥 이남은 비가 흡족히 내렸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년이 드는 것은 다만 하늘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풍년이 들게 되면 큰일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지금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뻐할 만하다. 도내의 군기는 이미 정제되었는가 하니 이 세경이 아뢰기를 거의 정제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만 달생 등뿐인가 하니 이 세경이 아뢰기를 지난 6월에 정흥수가 또 왔는데 이 사람은 달생 등과 더불어 같은 데 도망해 온 노중에서 거절 올즈캅에게 사로잡혀서 도굴에 도로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야 도망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다시 나아가 달생 등을 인견하고는 조선에서 사로잡혔던 이유를 물으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정월 12일 효두에 연대에서 봉합을 5병을 드니 부사 나사종이 적변인 것을 알고서 군대를 정돈시켜 문을 나가니 벌써 어둑어둑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신은 활과 화살도 없었으며 더구나 일이 급박했으므로 관중의 장전 일부를 나누어 각기 10개씩 가지고 부사를 따라 달려서 조선으로 향했는데 저 적이 이미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서 장차 도로 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부사가 하객진을 만들어 뒤쫓아 강을 지나가니 저 적들이 한꺼번에 크게 부르짖으며 기병을 돌려서 맞아 공격하였으므로 잠깐 사이에 우리의 중축이 포위되어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하니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이 부사의 말을 쏘아 맞췄는데 부사가 채찍을 치니 말은 벌써 넘어졌습니다. 적 50여 명이 혹은 칼로 혹은 활로 다투어 부사를 죽였으나 신등은 또한 갑옷과 투구도 없었고 화살도 다 떨어졌으므로 활만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적이 도복고를 쏘므로 신이 처음에 패도로 적 한 명을 찔러 죽였으나 끝내는 힘이 다하여 활과 칼을 다 버리고는 꿇어 앉아서 손을 모으니 적이 말에서 내려 신을 결박하고 혹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혹은 활로 쏘기도 하면서 못 견디게 굴면서 갔으므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을 갔습니다. 적은 우리 군대가 뒤쫓아오 이르는가를 의심하고 매양 그치는 곳마다 반드시 나누어 두운을 치고는 한 사람을 내어 갑옷을 입혀 후망하게 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이같이 한 것이 5, 6일이 되자 적 2, 3인이 밥 짓는 것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숙박하는 곳에 이르러 사로잡아간 소와 말을 잡아서 살과 고기를 섞어 죽을 만드니 적들이 잇따라 이르러 이를 먹었습니다. 낮에 길을 간 것이 12일, 밤에 길을 간 것이 8일 만에 그제야 도굴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의 말은 어떠하든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사람과 같이 모두 몸이 씩씩하고 튼튼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활과 화살은 어떠하든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활과 화살은 모두 구세고 튼튼했는데 풍로를 설치하여 화살을 만들었으며 활촉은 모두 달군 것을 물에 담가 식혀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처하는 집은 어떠하든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그들의 집을 짓는 형상은 한 개의 들보에 4-5간을 마치 승사와 같이 통하게 하였고 큰 굴이 새로 된 가마솥을 좌우에 배치하여 한 가마솥에 쓰는 밥을 지어 먹었고 한 가마솥에 쓰는 쭉정이와 결을 사용하여 죽을 만들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것이 어떠하였으며 하는 일은 무슨 일이던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필당과 포물을 많이 저축하여 한 사람이 가지고 초피와 서피가 300여 장에 이르렀으며 닭이 처음 울면 비로소 일어나서 종일토록 쌀을 찌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다른 종족의 올즈캅이 있었는데 빗물을 가지고 와서 쌀을 받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혹 2, 3일 머물렀다가 2-3바리를 씻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박단용아의 딸을 만나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았는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신이 적이 신으로 하여금 날마다 나무를 베어지고 오게 하였으므로 손과 발이 모두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신이 부르짖으면서 우니 저기 박단용아의 딸 아이를 불러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우는 뜻을 묻기에 신이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하니 박단용아의 딸 아이가 적에게 알렸습니다. 적이 말하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앉아서 음식을 소비하도록 했느냐. 이와 같이 한다면 장차 죽일 것이다. 하므로 신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단용아의 딸 아이가 신을 부르면서 신이 부름으로 신이 가서 보니 주식을 권해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이 밥을 보아라. 쌀을 물에 일지도 아니하고 모래도 제거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개와 말을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 우리 땅에 있으면서 부모의 집에서 나서 자랐다면 어찌 이와 같은 먹이를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네가 기우한 집은 곧 부가이니 너가 비록 옷이 없더라도 그 집에서 지어줄 것이다. 나는 가난하여 옷이 없으니 너가 한 벌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므로 신이 적삼을 벗어서 주고는 이어 근래 이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사로잡혀간 사람을 수연할 뜻은 없으면서 경병을 많이 보내어 장차 반드시 와서 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 말은 어디에서 듣고서 말하는 것인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신이 소문의 출처를 물으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 땅의 사람들이 무판으로 인하여 그대 나라의 변경에 들어가서 듣고 와서 말한 것이다. 하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는 몰래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차라리 중로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도망에 돌아가겠다 하고는 어느 날 이경에 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산을 타고 도주하여 왼쪽으로 해를 끼고 나가서 길에 떠난 지 5일 만에 한 물을 건너서 길에서 올적합 사인을 만났는데 신은 김상과 더불어 정흥수에게 피해 숨어 있다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처음 와서 양미를 모두 정흥수에게 맡겼으므로 가진 바의 식량은 모두 8, 9대쯤 뿐이었는데 항상 생쌀을 먹고 있다가 13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혹은 상수리나무의 열매와 밤을 주워서 먹기도 하고 혹은 원로지를 찢어서 먹기도 했는데 굶주리고 피곤하여 능히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서로 목을 메어 죽기로 약속하고는 노끈을 나무에 걸고 죽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 곳에 인연이 있는 것을 보고는 신등은 서로 말하기를 똑같이 죽을 것 같다면 차라리 밥을 빌어서 먹다가 죽겠다 하고는 가서 보니 저 사람들이 바야흐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고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조선 사람이다고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골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왔구나 하고는 먼저 죽을 먹인 뒤에 밥을 먹이고서 신을 거느리고는 해를 향하여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남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므로 해송해 줄 뜻이 없으므로 신등이 몰래 약속하에 달아나 한 곳에 이르렀는데 굶주리고 피곤하여 앉아서 생쌀을 먹고 있었더니 남들 6사람이 뒤쫓아와서 결박하여 몰고 갔습니다.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저들 땅에 들어와 보니 남들이 일찍이 사로잡혔던 요동사람으로 우리 말을 아는 사람을 시켜 신등에게 묻기를 너가 죽으려고 하느냐 도굴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동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죽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너희 나라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므로 신이 꿈에 대하여 말하기를 진무배설이 있었다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문자를 알 것이니 너 이름을 써보라 하였습니다. 신이 겨우 신의 이름을 과 김선의 이름을 써 보였더니 저 사람들이 사람을 성 밑에 거주한 올량합에게 보냈는데 10일, 15일에 돌아간다는 인이 찍힌 공문과 공지, 필묵을 가지고 돌아와서 신의 서계를 박촉하여 보내었습니다. 신이 공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통곡하니 저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하므로 신이 또 꿈에 대해 말하기를 이 공문에는 잠재적으로 사흘만 머문다고 했는데 하루도 오히려 지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흘 동안이나 되겠는가 이 때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저 사람들 8명이 신등을 거느리고 닷새 동안을 가서 훈용진의 강변 산간에 이르렀는데 신등을 결박하여 7명을 시켜 지키도록 하고 1명을 먼저 올량압의 집에 가서 초경에 올량압의 1명과 더불어 돌아왔습니다. 신이 올량압을 보고서 통곡하니 올량압이 말하기를 내일이면 너희 땅에 도착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우느냐고 했습니다. 올적합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먹인 비용을 보상하겠다 하면서 신등이 입은 옷을 벗겨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올량압이 신등을 거느리고 그 집에 도착한 날이 이미 밝았습니다. 혼용진 첨사가 술을 싣고 와서 올량압과 신등을 앞성해온 사람에 접대하고는 이내 신등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산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은 반드시 달생과 더불어 같다. 승기가 그것을 정흥수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흥수가 또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형상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갔다가 올 때 몇 개의 물을 건넜으며 물의 좁고 넓은 것은 어떠 하였느냐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건넜던 물은 큰 강이 없었으며 대개가 모두 얕고 좁았습니다. 신등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밤을 이용하여 왔으므로 그 수요를 능히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사오나 대개 5-6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왔으니 불쌍히 여길 만하다. 주식을 대접하고 명주 유의 1년과 면포 2필과 식량을 내려주고 또 본도로 하여금 각기 쌀 한 석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효두는 먼동이 털 무렵의 새벽을 말한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를 펴듯이 치는 진을 말한다. 양익에 총포대를 배치하여 적을 포위하였다. 무파는 서로 물품을 교환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인연은 사람의 집에서 불을 떼는 연기를 말한다. 성전시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5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정이 측의하기를 신이 경원부에 이르니 군춘에 거주하는 올량합 등이 와서 말하므로 신이 사로잡혀간 사람을 수요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니 대답하기를 같은 말에 거주하는 기질금이라는 자는 곧 우을 미거 올즈캅의 인가인데 거주하는 땅이 도굴과 멀지 않으니 만약 수요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맡길만 합니다. 하므로 신이 이튿날 기질금을 불러와서 달래니 그가 말하기를 우울미거 올즈캅은 과연 나의 인가이니 마땅히 힘을 다해서 수여할 것입니다. 다만 소아말을 많이 준 후 라야만 수여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무리들이 반드시 저들이 득리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벌떼처럼 일어나서 폐해를 끼칠 것입니다. 도굴은 본래 변방을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아마 니그마가 지도에서 그렇게 행듯 하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주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 크게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 공격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징계되어 저절로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공격하여 도벌하는 것은 큰 이름으로 경솔히 행동할 수 없다. 다만 과연 너의 말과 같이 반드시 와서 폐해를 끼치게 한다면 마땅히 군마를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너희 무리들 중에 너가 장수인 능히 무리를 거느리고서 이를 도와주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니마차와 도굴은 모두 우리의 구수이므로 그의 살코기를 씹으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마땅히 무리를 거느리고 죽을 힘을 내겠습니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이 일은 잠시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기로 한다. 그러나 세화는 놓칠 수가 없으니 너가 마땅히 인가에 가서 세화내 와야만 한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하니 어차로 답하기를 경이 아랫말을 살펴보건대 뜻이 이미 상세하니 경은 방략을 잘 세워 조치를 잘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경의 말한 바를 내가 한결같이 따라서 경이 큰 공을 이루기를 기다리겠다. 또 이 세경의 말을 듣건대 경이 몸에 병이 없다니 내가 매우 기쁘다. 또 본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더욱 알 수 있겠다. 이미 경을 명하여 장수로 삼고 다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장으로 삼겠으며 기계를 예리하게 하고 사마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군대가 나가는데 명분이 있게 되니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지금 의논하는 사람 말하기를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히 니마차를 공격해야 할 것이고 도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달생의 말을 듣건대 어찌 유독 니마차만을 의심하겠는가. 내가 변방 먼 곳에서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전쟁은 또한 먼 곳에서 지시할 수가 없으므로 들은 바를 대략 적어서 보이니 경히 헤아려 생각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라. 이 글을 이 세경에게 맡겨서 원수에게 비밀리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6번째 기사 우부성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어제 대간의 말로 인하여 군대를 거느릴 수령을 채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일에 도원수가 반드시 수령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도록 한 것은 수령들이 스스로 친히 거느리고 정벌에 나간다고 생각하여 군사를 뽑는 데 반드시 정선할 것이고, 거느린 바의 병들도 또한 모두 성심으로 따르게 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은 말하기를 수령들이 스스로 죽는 땅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행히 또 성공한다면 반드시 다시 이 고구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관청의 저축을 다 기울여 장속에 갖춥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마음이 비록 같지 않다 하나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대관의 말은 혹 중도를 지나친 듯합니다. 군주의 출발 기일이 다음 달 초 7일에 있으므로 기한이 매우 급박한데, 자신이 이미 정벌에 나가게 되고 또 처자를 옮기게 되니 사정이 또한 불쌍히 여길만 합니다. 대간의 아랫바로서 말한다면 이미 관청의 저축을 기울여 그 장속을 갖추었다가 처자가 돌아오매 또 관청의 저축을 도둑질한다면 관가에서 받는 폐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을 채직시키지 않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그들을 채직시켜야 된다고 말한 까닭으로 채직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과연 군대가 떠나는 시일이 급박하고 또 처자를 옮기고 길을 떠난다면 반드시 그 폐해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중 22년 7월 13일 정해 7번째 기사. 대사관 연민 등이 상소하여 정혜와 이창신의 일을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중 22년 7월 14일 모자 첫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내가 달생 등을 보니 총명하여 길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달생은 또 장근하고 사납고 용맹스러우니 모두가 정벌에 따라가도록 할 만하다. 도원수로 하여금 각기 관청에 군기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4일 무장 두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그늘의 서쪽의 적이 아이 고산리 등 진을 2번이나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변장이 된 사람 마땅히 날마다 방비에 조심하여 적이 이르기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긴 강의 큰 한계를 날라서 건너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는 미리 준비하여 적을 막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적 180여 명으로 하여금 잡비선 63척을 타고 밤을 이용하여 몰래 건너와서 창주 운둘리의 연대를 포위하도록 하여 우리의 당당한 위세로서 이러한 좌절의 욕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변장의 죄인 것이다. 마땅히 바로 소유를 공격하여 죄를 물어야 할 것이나 경솔히 행동할 수 없다. 저 적들은 스스로 와서 사냥한다고 핑계하고는 강 밖에 와서 돈을 치고 여러 날을 머물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형편을 살펴서 몰래 도발하는데, 국가에서는 강 밖의 사냥이 그 전례가 이미 오래되었다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저들과 더불어 헌단을 맺었으니 비록 그들로 하여금 와서 돈 치지 못하도록 하여도 더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금지시키지 않더라도 또한 언덕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일찍이 이런 뜻을 가지고 건주 3위에 유시하였으니 경은 병조를 훈련하고 기계를 수정하여 만약 공격할 만한 기회를 얻는다면 본위에서 비록 미처 회답하지 못하더라도 잘 조치하여 강 밖에 유둔한 자를 수색하고 토벌하여 남김이 없이 다 죽여서 적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향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4일 무자 세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정과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과 평안도 관찰사 유지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정벌에 나가는 여러 장소와 공간들이 연로의 관역에서 지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단 이 졸들을 침략할 뿐 아니라 거지까지 수색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관역의 닭과 개까지 탕비게 하였으니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경기 황해도 강원도에는 이미 관원을 보내 검찰하도록 했으니 경은 본도를 검찰하여 만약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금하고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4일 무자 네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면이와 쌀이기를 지금 더건대 정벌에 나가는 수령들을 채직하지 말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치장에 반드시 폐해가 있을 것이니 그 의도의 감사로 하여금 교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송철산을 성사하여 광주 목사로 제수했는데도 송철산은 별다른 재능이 없으니 자기를 승진시켜 사용한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벌에 따라가는 수령으로 표단을 만드는 자는 아랫바에 의하여 감사로 하여금 교찰하도록 하겠다. 송철사는 공조 참의의 구임으로 있었으며 또 전일의 능리로 선거되었는데 영서 찰방에 임명해 보았더니 과연 그 직위에 적합하였다. 지금 또 이조에서 자기를 승진시켜 소용했던 반드시 면려한 까닭일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무령국 유자광이와 쌀에기를 야인이 여러 번 평안도의 땅을 침범했으니 진실로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북방정벌은 한꺼번에 이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이 친히 아뢰려고 했지만 더위가 심해서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이 이 일을 아뢰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더위를 꺼려서 보지 않겠는가 하고 즉시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니 유자광이 아뢰기를 북방정벌은 이미 비록 의논을 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세를 살펴보건대 평안도 또 중하니 북방정벌의 군대를 옮겨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서방을 정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다만 서쪽 변방의 일은 변장이 스스로 헌단을 만든 것으로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런 붙일 만한 죄가 없고 그들의 침범은 다만 좀 도둑일 뿐이다. 북방정벌은 큰 계획이 이미 정해졌고 지금 또 병조를 징발하고 있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 또 서쪽 변방의 일은 적이 만약 변방을 침범한다면 원수가 능히 시기에 임하여 계책을 세워 혹은 꿰어내어서 죽여 없애든지 혹은 강을 건너가서 맞아 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의인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공조차 및 성철선은 용렬하여 재능이 없으니 그가 당상관에 승진된 것은 진실로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지금 또 가선대부에 승진시켜 광주 목사로 삼았는데 참의는 반드시 승진시켜야 하는 지위도 아니며 성철선은 일컬을 만한 공도 없습니다. 신은 전하의 이 명이 과연 조정의 공론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명이 내려진 날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하게 일어났으니 그것이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당망이 여러 사람이 복종하는 바가 되지 못하면서 높은 자귀를 받게 되면 제사를 진출시키지 못하게 되고 공로가 여러 사람이 붙잡는 바가 되지 못하면서도 많은 복록을 받게 되면 노신을 권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으니 원컨대 성명을 빨리 거두도록 하시어 편패와 무능한 무리들로 하여금 함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제사와 노신이 권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로서 서로 구하여 피차가 서로 참가하는 것은 호실하하고 줌으로써 정의를 핑계하고서 일찍부터 언해가 있는 것은 사과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신하가 사언을 심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국가의 일은 장차 날로 거르게 될 것입니다. 수령이 19, 10상이면 상으로 1계를 올려주고 개궁하면 관직을 승진시키는 법이 국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김기소는 일찍이 현감으로서 하위에 있다가 갑자기 오품이 관직에 승진되었으니 가령 김기소는 19, 10상이라 하더라도 1계를 올리는 데 불과할 뿐인데 도리어 개궁한 사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의 형 김준손이 2조 조랑이 되어 병조와 더불어 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조를 국문하여 임금을 속인 죄를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편패는 아첨을 달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시신을 말한다. 주문은 서로 얽힘을 말한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두 대비 전 이 외에는 감선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술을 금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이날 초저녁에 비가 내렸다. 전교하기라. 그늘의 가뭄이 심한데 가을 영산 가뭄은 농사를 더욱 해치는 까닭으로 내가 매우 근심하고 있다. 오늘 온 비는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나 가을비는 쉽사리 젖어드는 것이니 반드시 많이 올 필요는 없다. 풍년이 들 것을 점칠 수가 있으므로 내가 매우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니 좌부승지 권경이와 우부승지 남은이 아르기를 지금 바야로 큰일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해가 만약 풍년이 들지 않으면 많은 군사를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온 비는 신등도 또한 깊어서 축하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5일 기축 일곱 번째 기사. 삼위의 추장을 계유하는 교서에 이르기를 조선국 병조판서 이승호는 왕의 뜻을 삼가 받들어 이와 같이 말하니 요사이 건주 삼위의 야인 등이 교화의 마음을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여 조종에 귀순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나는 또한 피차를 차별하지 않고 은혜와 신의로서 어루만져서 세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와서 항부 한 사람은 관대하여 더 친하게 하고 변경 가에서 사냥하는 사람도 또한 금지시킴이 없게 하여 국경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락하여 무궁한 복을 함께 누리도록 했는데 어찌 저 사람들이 문득 야심을 품고서 언덕을 저버리고 헌단을 만들기를 좋아할 줄을 생각했겠는가. 근래 평안도 절도 사이 비보에 계속 의한다면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 번 폐단을 만들었는데 짐승을 쫓는다고 핑계하고는 강가에 내왕하고 숲 사이에 도망에 숨어서 우리의 땅을 엿보아 노략질을 몰래 행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므로 열진의 여러 장수들이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가 한번 군사를 일으켜 굴혈을 소탕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좀 도덕의 무리는 더불어 겨눌 것이 못된다고 여겨 잠정적으로 참고 용서하기에 힘써 버려두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지금 또 변방의 보고가 있기를 전항의 야인들이 나쁜 짓을 같이 한다를 불러 모아서 밤을 이용하여 와서 창성 땅을 침범했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오랑캐는 우리의 관대한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아 아주 흉하고 극히 악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 만약 위무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업신여기는 마음을 멋대로 부릴 것이니 당당한 큰 나라에서 어찌 마땅히 앉아서 좌절의 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저들이 만약 예전대로 강가에 머물러 둔치고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연변의 여러 장수로 하여금 한결같이 즉시 잡도록 할 것인데 그래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흉악한 마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무르 다 죽인 후에야 그만둘 것이니 병조에서는 나의 뜻을 체득하여 삼위의 추장들을 계유하여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삼가 이같이 사유를 갖춰 계유하기를 너희가 이미 한 지방을 거느리고 여러 부를 호령하고 있으니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때에 있다. 저늘에 그런 것을 깨달아 호의를 끼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세문은 변경의 관문을 말한다. 항부는 항복하여 굴종합니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후원에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선지 하기라.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큰 왕업을 결성해 지키고 있으므로 하늘을 공격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그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덕은 하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정성은 상천에 감동되지 못해서 하늘과 백성에게 죄를 얻게 되어 재앙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은 바야흐로 유화의 달인데도 오히려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어 벼는 이삭이 나오기도 전에 장차 말라 죽을 것 같고 곡식은 장차 여물려고 하나 희망이 없으니 백성이 장차 밥 먹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나라가 또한 무엇에 힘 입겠는가. 생각하건대 귀와 눈이 총명하더라도 오히려 만기에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옥성의 한 가지 일에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볼기를 치는 형벌 아래에서는 고통이 온갖 형상일 것이니 소성을 심리하는 문서가 드나들 즈음에는 이속이 인연하여 농간을 할 것이며 차고를 차고 보승에 묶여있는 가운데서 원통함을 품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죄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옥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서 죄를 면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얻게 된다면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여 허물이 엄양히 나타날 것이다. 말을 하다가 이에 미친이 진실록하였구나. 그대 중의 신료들은 모두가 나의 법률하는 뜻을 본받아 공문할 때는 항상 공평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엄하고 각박함에 힘쓰지 말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말을 막힘이 없이 처결하여 정체됨이 없도록 하여 미천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기 그 직무에 건신하여 재앙이 상서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유화는 화성이 7월부터 서쪽으로 차차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7월의 별칭을 말한다.